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위로를 받아야 된다, 팩폭은 싫다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라면 다른 영상을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재회를 하기 위해선 무조건적으로 거쳐야 되는 3단계가 있어요.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입니다. 기울어진 시소 평평하게 맞추기. 시소를 맞춘다고?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실 거예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이별 통보를 당하신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느끼기에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가치라는 게 꼭 외적인 거나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거나 나에 대한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상대방은 헤어져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거고, 그 말은 지금으로선 관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도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가 있단 거예요. 그래서 시소로 비유하자면 상대방에게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이별을 당한 당사자는 이렇게 붕 떠가지고 관계를 어찌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내가 상대방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미련 남은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처음에 나에 대한 이성적인 끌림, 매력이 남아있다가도 점점 내가 저자세나 기어 들어가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얘 정도면은 내가 언제든 만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선 더 높은 리그에 있는 사람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때문에 헤어지고 나면 필연적으로 헤어짐을 통보한 사람 쪽으로 이 시소가 기울게 되는데, 이 기울기를 최대한 평평하게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줘서 헤어진 거라면 상대방에게 진정성이 느껴질 만한 사과를 해야 될 것이고, 내가 너무 이성적인 매력이 없이 하인마냥 모든 비위를 맞춰주며 연애를 했다면 상대방에게 약간의 비판을 해버리든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줘버리든 고자세를 취하든 나는 네가 생각하는 만큼 가치가 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상대방이 느끼고 있을 부정적인 감정들, 가령 나에게 상처받았기에 생긴 감정이라든지 매력이 없어서 느꼈을 질리는 감정,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지금 이렇게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상대방 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는 이 균형을 얼추 맞출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를 말씀드릴게요. 상대방의 감정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상대방과 나의 시소가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졌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젠 이 무게를 내 쪽으로 조금씩 가져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점점 나에게 끌리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 블로그에 적혀 있기도 하고 영상으로도 많이 말씀드렸긴 했지만 한 번 더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조금 희석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곧장 재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다시 만나자 라는 이야기를 하기보다 가볍게 접근을 하고 다시 빠지는 방식으로 찔끔찔끔 상대방이 나에 대한 생각을 하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물론 이때 연락을 했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꽤나 호의적이다, 그러면은 굳이 치고 빠지는 전략은 안 해도 되겠죠. 곧장 재회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혹은 상대방이 나에 대한 감정이 아직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치고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스탠스로 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바로 재회를 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가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세 번째 단계입니다. 타이밍을 잡는 거죠. 여러분, 낚시해보셨나요? 낚시를 할 때 낚싯대를 이렇게 던지잖아요. 이렇게 낚싯대를 던졌을 때 언제 이 낚싯대를 탁 낚아채야 될까요? 이 낚싯대가 흔들흔들 거릴 때, 그게 물고기가 내 미끼를 문 건데 그때 낚아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급 미끼를 던졌더라도 물고기가 반응도 안 했는데 내가 척척 걷어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들이 다 도망갑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상대방의 마음이 나에게 전혀 없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다이렉트로 다가간다고 해서 그게 드라마틱하게 상황을 반전시키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나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상대방도 어느 정도 마음이 있었던 경우예요.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노력하는 게 짠하니까 한번 만나보자 라는 식으로 만나보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다시 연애를 한다면 갑과 을처럼 관계가 시작하기 때문에 결말은 좋진 않겠죠. 어찌됐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언제 이 재회를 위해 한 발자국 내미느냐는 상대방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간헐적으로 연락을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좋지 않으면 기존보다 시간을 더 두고 연락을 해봐야 되는 거고, 상대방의 반응이 나쁘지 않다면 지금과 같은 주기로 연락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접근을 했는데 상대방의 리액션이 나쁘지 않으면 간만에 만나서 이야기나 하자고 하든 전화를 하든 한 단계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해드린 분 중에 되게 유쾌하셨던 어떤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의 허락을 받고 조금은 변형해서 이 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사례를 들어보시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3단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가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인연을 만났어요. 그렇게 인연을 연애하고 여자가 차였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배려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애 같은 모습 때문에 이별하게 된 겁니다. 여자는 일주일 동안 몹시 매달렸어요.
그럼에도 남자는 받아주지 않았죠. 그렇게 여자는 매달림을 포기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제는 남자가 힘든 거예요. 공허하고 쓸쓸하고 빈자리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자에게 다시 연락을 하고 재회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되게 이야기가 순조롭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커플은 한 달 만에 다시 헤어지게 돼요. 서로 변한 것도 없이 공허함, 외로움 때문에 다시 만났던 게 크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이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완전히 이별을 하고 나니까 남자가 후폭풍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엄청 붙잡았는데 여자 쪽에서 단호하게 거절을 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 앞서 말씀드린 3단계가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남자는 생각했어요. 더 이상 연락했다가는 진짜 내가 다시 못 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나름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정말 띄엄띄엄 나를 잊진 않게끔 연락해야겠다. 그렇게 연락을 아주 가끔씩 했었는데 여자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자, 여기까지는 1단계입니다. 여자에게 기울어진 시소를 최대한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남자는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았던 거예요. 더 이상 매달리는 게 남아있는 정이나 매력마저 떨어뜨릴 거라 판단했으니까요. 다만 아주 가끔 연락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끊이진 않게 한 거죠. 하지만 여자는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겨버렸어요. 남자는 저 자세를 더 보이지 않고 차분히 접근함으로써 1단계인 이 기울어진 시소를 어느 정도 평평하게 맞춘 건 잘했지만 이게 연애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당연히 갖춰야 될 필요 조건이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재회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기까지 도와주는 충분 조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자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라면 이 1단계가 지나고 난 지금 시점에 2단계인 상대방의 감정에 불을 지피기 위한 접근을 살살 해야 되는 타이밍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이상 더 접근하는 건 못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결심하게 됩니다. 이 2단계인 감정에 불을 지피는 건 가랑비에 옷 젖듯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한 번의 멘트로 강력한 기억을 심어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남자는 상대방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을 쭉 쓰고 응원하는 듯한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반년 가까이 지나서 그때 사귀었던 남자친구랑 헤어진 뒤에 여자가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게 지금 이 사례에서는 남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장문의 편지를 보내든 붙잡은 게 아니라 몇 달간은 그냥 가볍게 안부이산처럼 인사를 하고 스몰 토크를 하고 지내다가 마지막에 한번 결정타를 날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여자한테 다시 연락이 올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상대방에게 새로운 애인이 생겼는데 내가 이걸 못 참고 막 매달렸다면은 과연 그 상대방이 그 당시의 애인과 헤어지더라도 나에게 연락을 할까요? 아마 연락할 가능성은 지금 이 케이스보다는 높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여자한테 다시 연락이 올 수 있었지만 이때 남자도 다른 여자친구가 생겼기 때문에 당장은 재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몇 달 뒤에 남자가 헤어지고 나서 다시 여자에게 먼저 선톡을 한 거죠. 그때 한 번에 재회가 된 겁니다. 이게 3단계였던 거죠. 상대방도 나에 대한 감정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 그런 모습이 보였고 나도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재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결과를 낸 거예요. 요약하자면 이 커플은 2년을 연애했다가 헤어지고 이후로 거의 2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케이스예요. 이 사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헤어진 기간이 길다고 해서 꼭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다. 차라리 시간을 길게 둠으로써 나에 대한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게 하는 게 좋을 수가 있다. 둘째는 2년 사귀고 2년 만에 재회를 하는 조금은 독특해 보일 수 있는 이 사례라도 재회를 위해선 이 3단계를 거쳐야 된다. 1단계 기울어진 시소 평평하게 맞추기, 2단계 상대방의 감정에 불을 지피기, 3단계 적절한 타이밍 잡기. 이별을 통보당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중에 재회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거의 모든 분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상대방과 재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3단계가 지나가는 속도가 되게 빠를 수는 있어도 이 단계들을 거치지 않고 재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서로 감정이 강한 경우엔 1단계, 2단계가 스킵되고 3단계인 적절한 타이밍만 잘 잡아도 충분히 재회가 되겠죠. 반면에 나는 그게 아니라 단계별로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될 것 같은 상황이라면 조급한 마음에 1단계인 상대방과 나의 관계를 평평하게 맞추기도 전에 곧장 3단계로 본인 따는 타이밍이라 생각해서 직진을 해버린다면 다시 1단계로 돌아와서 나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리게 될 거예요. 때문에 이별 후 재회를 원하는 분이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나름의 전략을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가슴으로 한다는 신념이 확고하신 분이라면 다이렉트로 진심을 전달해보셔도 좋습니다. 나의 직관도 무시 못하니까요. 네, 이렇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신 분이라면 구독이나 좋아요 둘 중 하나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treat you like I do.